반갑습니다. 오늘 들이대 방송. 오늘은 선원사 영의제 목고지 평가회 겸 선원사 경례를 문화마당 하는 행사를 특별하게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종 시작으로 영의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앉아 계신데요. 저희 얘기하기 편하게 앞쪽으로 모두 좀 간격을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로 얼굴을 또 이렇게 보면서 문제 마치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앞쪽으로 조금만 간격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들 오셨네요. 그러면 성악과 종소리와 또 풀벌레 소리가 가득한 저녁에 이곳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남원 청년의 유전자를 한번 꺼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 소리가 소리가 녹듯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다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서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소개에는 문문 스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이 오셔가지고 소개할 분이 너무 많아서 네, 항상 이렇게 모든 이렇게 모임과 이렇게 행사들을 이렇게 모임을 해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벌나비가 날기 위해서는 벌나비가 날아들기 위해서는 꽃에 향기가 나야 한다고 합니다. 향기가. 그래서 꽃에 향기가 있을 때 벌나비가 이렇게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 꽃에 향기가 이렇게 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한 스님께서는 매화 한 송이에 매화가 피기 위해서는 그 겨울에 한겨울에 오진 그 추위를 견뎌야지, 그래야지 매화가 한 송이에서 매화가 피고, 그리고 그 매화의 향기가 퍼졌을 때 벌나비가 날아온다, 그런 데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아마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겨울에 북풍 한설이 내리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의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리를 어떤 견뎌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이 시간을 견뎌야지, 그래야지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그래서 이 벌나비가 찾아와서 이 어떤 그 화창한 봄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러한 어떤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하는 이런 자리나마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어떤 여러분들께 참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해주신 분 중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저번에 그 영의제를 했을 때 함께 했던 여러 우리 어떤 예술인들, 또 음악인들, 그리고 여러 이 남원에 뜻 있는 분들을 함께 모신다고 이렇게 한 자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영의제 때 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판소리 남원의 그 판소리 뭐라 그러죠? 동편제 양기권 선생님, 양기권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게 주로 이제 초대 손님으로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을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만들어서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실 우리 김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남원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
강경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고 아까 임정현 선생님 오셨는데 가셨나요? 네, 임정현 선생님 오셨다 가셨고, 그리고 오늘 이게 전체적인 우리 생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신 김태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정인석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멋진 의사를 입고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정명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금지에서 우리 양기훈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파악했나요? 그리고 우리 선원사 우리 신도님이신데요. 이렇게 저렇게 좀 멋진 조명까지 오늘 준비해 오신 우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광림 ENG 박준기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을 안 하셨네. 성영환 선생님? 예, 성영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문무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 서로 인사 나눠봤고,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사람스럽죠, 이렇게 인사하니까. 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들 또 이렇게 평상시에 같이 마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거나 하면은 막 말도 막 끼어들 만큼 많이 하고 이러시면서 또 이렇게 괜히 의자를 놓고 막 하니까 서먹서먹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다들 편한 마음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판소리 공연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한번 귀한 시간에 귀한 공연 준비해 주셨으니까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건 선생님 나와서 소리 준비해 주시고 청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육성으로 하시죠. 육성으로 해도 돼요? 들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냥 육성으로 하셔. 그냥 육성으로 하시고. 네, 육성으로 하시오. 원래 첫째는 육성 들어가야 돼. 마이크 들어가면 재미없어. 제가 이렇게 나와서 소리를 해주시게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잘 해야 하시는데 아직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제작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나오시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양념단지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실험도 하고 보시고 그런 그래가지고 지금 또 보니까 저번에 저거 처음으로 맞춰봤는데 굉장히 참 시시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린 부분은요, 흥보가를 부르자고요. 흥보 만우가 그 탄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님이 내려온 장면, 두 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보가 이제 자기님한테 매를 쌀려 못으로 가가지고 내만 죽게 받고 왔는데 자기 이제 마물 앞에 와서 진짜 형님한테 맞았다고 보면은 마누라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로 속여보는 거예요. 속여보는데 내가 오다가 그냥 고등놈을 만나가지고
그게 모두 거짓말이지 야속 언제 우리 실수 정복은 어쩌나마 둥둥이에 지리관이여 차라리 내가 죽어 이런 꼴처럼 꼴을 내 눈으로는 안 볼라네 소매끈으로 목을 매야 쫓기로만 작전이 정부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가 살았어도 나하고 땀이 이러는지 마누라가 죽고 보면 저 녀석들을 어쩔라요 차라리 모두 같이 죽자 아이고 내 신세야 흥복인 속들이 모여 앉아 죽기로만 작정하고 하만 그리고 원정 우러른다 이렇다시 서울이 울고 있을 적에 그렇지. 흥보살려라는 대사가 하나 내려오는데 아이고야. 용 내려온다 좀 하나 내려온다 저중로 거동보와 저중로 고사 보려무나 저리 갔던 눈은떡 낯을 덮었고 그나큰 두기밥은 야곱게 정처럼 다 떨어진 한송랑 이리 송치고 머리도 송쳐 몹신 둘러쓰고 또닥또닥 지은 장삼 실뜨뜨고 염주목에 걸고 한주팔에 끼고 우리 배똥 하는 잠도 도로매 대게 가네차 소상방죽 12마디 동두 새낀 유황약 채고리 길게 달아 절절 짓고 그늘거리고 내려와 연보라며 내려와 운이라 하면은 전에 들어도 연불이요 속가에 가도 연불 연불천 들으면 등락세계로 간다 보아리 타보 한세음보살 상내수구 공덕대 이한 삼천 실원만 이전하 수공구나 왕비전하 수세년 국대 비난 법령전 나무와비 타보 관세금보살 인도하며 내려와 인도하며 내려와 이리 찍어 저리 찍어 이리 저리 다 지내고 운전을 강도하여 막창읍 배려러고 이에게 동양하소 흥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웃지마 그 중왔으니 우지를 마오 아이고 잘하십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스님 앞에서 스님 얘기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다음 순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선생님 준비되셨죠? 정말 전천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고수도 하셨다가 네, 이제 책도 쓰시고 토크 콘서트의 또 주인공도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모두 받으셨죠? 책. 네. 이 책의 내용 다 혹시 아시는가요? 네. 아직 읽어보지는 못하셨죠? 예, 기억합니다.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거, 이자가 이게 되게 저한테 편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권위적이게 만드셔가지고. 네. 의자의 높이가 너무 권위적이었습니다. 네, 제가 김용근 선생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올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네, 무슨 일로 하세요? 네, 좀 이쪽으로 올까요? 단계도 함께. 앞으로 와야 돼. 가족 관계이던데요. 네, 좋습니다. 조명도 이렇게 딱 비춰져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끝나고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도 좀 지체가 된 것 같고 네, 이렇게 우리 소그룹처럼 아웅다웅 모여가지고 질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선생님 누군지 알고 계시죠? 네, 남은 향토 다 많이 연구하고 계시고 또 독도 만들고 계시고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남원의 이런 인문역 집성체를 모아오신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동안 잠겨있던 우리 고을의 물방울 공동체 창고를 한번 열어보시겠다고 하시면서 책을 쓰셨는데 또 숙제를 내주셨어요. 책을 여시는 일까지는 내가 했지만 앞으로 그건 쭉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 책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선생님 한번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꽤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숙제를 일주일 때 내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포스트 잇을 보시면은 저의 이 열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모릅니다. 네. 열심히 어쨌든 읽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참 이해한 바로는 예전에 왜 국뽕이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국뽕. 국뽕 어떤 뜻인지 다들 아시죠? 국뽕. 모르시나요? 국뽕? 국뽕이라는 말이 선생님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선생님? 어머나, 그러는 걸 제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네요. 국뽕이 왜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나라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걸 강조하는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꼭 그렇게 자랑을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한참 좀 잘 살아지면서 왜 그런 해를 호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자랑 좀 하면 어때? 너무 덤벼들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서양 문화에 비춰지는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좀 자랑도 좀 하고 그래야 돼. 이러면서 국뽕 문화가 긍정적이게 보는 문화가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갑자기 다시 또 너무 암묵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원에도 그런 로봇 분위기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또 생각을 주시면서 저한테 국뽕 문화가 한때 유행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이 남원 뽕을 좀 개개인 모두가 좀 가져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 맞으시죠? 네, 그래서 그럼 제가 잘 이해했다면 이번 책을 통해서 아마 잘 이해했다면 남원 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저는 이 책을 읽고서 남원 뽕 좀 가져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남원이 1000년 동안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좀 선생님이 입석 들려주세요. 네. 이 대담을 하기 전에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때 이 명창은, 유명한 명창은 공연을 하는데, 공연은 이제 공연장을 잘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그런데 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을 위해서 수련과 완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중간에 망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명만 있으니까 3분의 1만 하고 와야 되겠다 하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가면 안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이제 6시간 반, 7시간 하고 할 때까지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저를 위해서 소생 영창한 소리꾼 하나님 위해서 끝까지 필요해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따로 돗자리 우리 것이라서 돗자리 갖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명창이 이게 이제 소리나 예술이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을 보내고 고을을 보내고 이웃으로 보내면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많다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향토사를 관심이 많아서 이제 오랫동안 그쪽에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한 명도 어쨌든 때는 한 명도 관심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 없는 곳에서도 기록이나 체록이나 이것이 그 고을의 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다 그렇게 외로운 길, 힘든 길을, 발품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 남원의 기둥이고 뿌리가 된 것이죠. 이제 남원은 역사적으로도 뭐 천년의 고도가 더 된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365개의 수많은 고을들, 서울, 경주, 부산, 제주도, 철원, 함양 이런 수많은 365개 고을 중에서 남원은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됐을까? 조선 사람들이 남원하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서울은 짜장은 잘 알겠죠. 제주도도 잘 알겠죠. 그럼 안동, 경주 이런 데는 잘 알겠죠. 그런데 과연 남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그것을 요즘 말로 브랜드 가치로 본다면 브랜드로 몇 등이나 정도 있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는 조선 중년까지도 360개 고을 중에서 202 정도밖에 안 됐을 거다. 철원 사람들은 남원 모르고 함경도에 있는 사람도 남원을 모른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남원이라는 고을이 가치가 조선 사람, 조선 백성 2천만 명이 되는 조선 백성들이 남원을 알게 된 고을 브랜드가 6위가 됐다는 거예요. 6위. 200등 정도 되던 고을 브랜드가 어느 순간에 6위 정도 10위권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남원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 춘향의 이야기를 노래를 부르는 관객들이 조선팔을 갖고 팔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번 광화를 했다는 거예요. 광화도니까 남원. 지금도 북쪽의 동포 북한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가보고 싶은 곳 1위가 광화도라고 한다. 이 광화도는 우리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남원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한 실체지만 그러한 일들로 해서 남원의 가치가 옥집이 커졌다. 그래서 일본 사람,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은 조선에 조선 땅만한 작은 고을이 있다. 위험하여 남원이다. 이렇게 했다. 그런데 우리 남원 사람들은 남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 용성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네. 저도 참 그 말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북한을 다녀오신 전북대학교의 조우종 교수님을 뵀었는데 북한에서는 정말로 남원의 광화루를 가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근데 그런 남원을 용성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 용성을 옛날 말로는 조룡이라고 한다고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용성이 조룡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책에 보니까 내용이 또 조룡이 막 여기를 지키고 성문을 지키고 하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 정말 진짜는 아니겠죠? 설화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내용도 한번 해주세요. 왜 조룡이고 그 얘기를 하면서 또 현원사에 얽힌 얘기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소생딸이라서 조명은 없지만 인공조명이지만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선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사찰이죠. 사찰. 그런데 과연 이 도심 속의 사찰이 왜 1000년 동안 남원 우리 고을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해왔을까? 그런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 사찰은
불경 소리에, 옥탑 소리에 다 가려져 있어서 세상 밖에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도 했지만 이 근방에 살아도 30년 만에 처음 와본다. 어떤 분은 40년 만에 선언사를 처음 와본다. 이런 현상이 지금 60년대에 뭐 일제강점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들이 선언사를 알면 남한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선언사가 남한의 역사 문화의 놀이터였다. 선언사가 부처님이 계시는 사찰이 아니고 남한의 운명을 개척해가는 곳이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중기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어떤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가장 천민으로 취급받던 수업을 숭례정책으로 갔던 또 신문으로도 천민연기에서 갔던 이곳에 살고 있던 스님들, 이곳에 살고 털을 잡았던 선호사가 다 원님을 비롯해서 산업공상, 동서남북,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곳에 모여서 고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을의 미래를 개척하고 이런 곳이었다. 그래서 선언사라면 남한이 보인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선언사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고 우리가 구전이 없기 때문에. 구전이 없다는 것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들어가고 상속받았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기록은 수많은 전쟁의 결과로 소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 공백기간에 우리 이 1000년 동안의 이야기를 가졌던 선언사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었을까?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찾아서 조각조각 모아서 그것을 합체해 놓은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입니다. 창토사는 기록과 구전이 있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죠. 그런데 구전도 없고 기록도 없다. 그렇지만 그 기록은 구전은 누군가의 작은 이야기들로 조각되어 있다.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합치하는 것이 우리들이 얘기다. 우리들이 소명이다. 그런 얘기죠. 다만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로가 있죠. 가족에서는 시족사라가 있고 나라에서는 개창사라가 있고 고을도 고을의 사로가 있는데 우리 남한은 역사 문화도서 천년도시인데 왜 사라가 없을까? 남한이 탄생된 설화가 없을까? 아주 궁금하죠. 궁금해요. 하나못해 박역거시에도 아래서 나왔다는 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이만한 자원과 이만한 터전에서 이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남한의 설화가 없을까? 무척 궁금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남한의 설화가 없을 리가 없죠. 우리들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제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들이 그 관심 밖에 있는 시간에 사이에 그 설화들이 다 잊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합치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용 문화가 많은 곳이 대한민국 지구별 남원이라고 해요. 용. 내년이 용의 해잖아요. 용. 그래서 지명도 용성이에요. 대방, 고룡, 용성, 남원이에요. 얼마나 용하고 관련되는 문화가 우리의 정체성이었고 우리 고을의 정체성이었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가지고 고구려 백제가 하나의 나라가 됐어요. 신라가 됐어. 그래서 백제의 땅 이 고령군도 이미 신라가 됐어요. 그래서 고령이라는 말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남한 사람들은 객사를 져가지고 신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백제에서 불렀던 용성관이라고 객사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신라에서 삼국을 통해서 나라를 통제하는 왕이 신라가 있고 신라 땅이 됐는데 신라 땅 남원에서 객사를 남한 사람들이 짓고 그 객사를 남원관이나 신라 임금한테 물어보고 이름을 진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남한 사람들이 옛날 없어진 백제에게 불렀던 용성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통일이 된 신라에서는 얼마나 이 통제가 어려운 자존감이 큰 고을이었을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고을이 그런 정체성으로 권력이나 정권이나 정치로나 군사나 이걸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남쪽에 근원을 가지는 그런 땅이다. 그래서 남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원고을의 용어 관련된 정체성이 얼마큼 자존감이 크느냐. 조선시대 때 남원이 향토지를 졌어요. 남원의 역사를 졌어요. 남원의 역사를 편찬하는 책을 만들어서 그 역사책을 남원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성기라고 진 거예요. 용성기라고. 상상이 안 가는 정체성이 우리한테는 있다. 그 용의 문화가 한 고을에, 우리 남원 고을에 뿌리였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첫 장에 제가 남원의 오래된 고지도를 올려놨습니다. 그 고지도에 보면 맨 왼쪽에 남원 48방을 지도에 그려놓고 이 남원을 뭐라고 부르느냐 딱 8자로 표기해놨어요. 왼쪽에 오야백리 천부지리 기름진 옥토가 백리에 이르는 하늘이 내린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중국의 천왕이 중국에서 가장 그러한 땅, 하늘이 내린 땅은 스촨성 하나다. 그래서 스촨성도 오야백리 천부지리 그렇게 칭호를 줬어요.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딱 남원 하나.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사람 사는 수많은 고을 중에서 하늘이 내린 땅은 중국에 하나, 조선에 남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진 옥돌은 무엇이 기름진 옥돌을 되냐?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물이 백리에 이른다. 남은 동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50리씩 백리에 이른다. 그런 얘기인데요. 남한이 동서남북으로 기름진 옥도가 그렇게 편해가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물을 내는 것은 용이다. 용이라는 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도가 1700년도 지도거든요. 남한이 생긴 이래로 수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백리에 이르러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백리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이웃사촌인 거예요. 뭘로? 다 물방울로. 물방울이 모여서 웅덩이가 되고, 웅덩이가 하천이 되고, 하천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웃사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물방울 같은 사람들이 백리에 이르러서 한 덩어리로 산다. 그래서 하늘이 내린 땅이다. 그 정신은 어떤 겁니까?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 실체로 보여준 것이 정유대란 때 남원성 전투잖아요. 만 명이 목숨을 하루 똑같이 목숨을 내서 외적에 항복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서른사는 그런 것과 어떤 연관들이 있냐? 정유대란 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만 명이 전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 안으로 다 모이게 했을까? 들어가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제경보 뭐 이렇게 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역할이 산원사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다시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직접 와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책에 없는 내용을 엄청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 역할이 있거든요. 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야 돼서, 혼자 계속 말씀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쯤에서 궁금한 게, 남원은 용과 너무 관련이 있는 문화인데, 그래서 용성지라고 할 만큼 남원의 역사지를 용과 굉장히 관련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우리가 남원, 용성, 초등학교에서 모이면 또 이것이지 왜 굳이 선원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선원사와 그 역사적인 관계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한마디로 말을 끊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남원이라는 고을이 탄생되는 이제 그 질문하시기 전에 안 하셔도 이어가려고 했는데 잘했습니다. 조선성 선스님이 어떻게 네. 그거 말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남원이 탄생되는 것은 선원사와 이제 그 연관이 있는데요. 남원에 용이 2마리가 탄생된 거예요. 설화를 보면. 그래서 한 마리는
이 선원사탈에서 탄생이 되죠. 또 한 마리는 광화로 옆에 고시엠에서 태어난 거예요. 고시엠은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는 대고천이었어요. 여기는 선원사는 용대천이라고 해요. 천. 그 용대라는 것은 백곡제자잖아요. 용 탯줄이 있는 거예요. 탯줄. 그러니까 용이 한 마리 선원사에서 태어나고 또 한 마리가 광화로 옆에 대모천 고시엠에서 태어났다. 이 선원사에서 태어난 용은 남은 땅을 지키는 터전의 수호신이다. 남은 대모천에서 태어난 용은 백성들을 지키는 용이다. 그래서 그 대모천에서 태어난 용을 성 안으로 모셔서 용성이 됐다. 이것을 한 행사라고요. 이 선원사에서 태어난 용은 남한의 고을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훗날 고려시대 때 도전국사의 통수사상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축입수 비파, 이 백봉산에서, 백두산에서 내려온 기운이 백봉산을 거쳐서 이 선원사탈을 지나서 요천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남원이 떠나야 한다. 그래서 그 기운을 잡기 위해서 이곳이 산차를 주는데, 축입수 비파라는 축이라는 것은 북쪽, 동북 쪽이라는 얘기예요. 비파라는 것은 밑에 끝이다. 요천으로 빠져나간다. 그 기운을 붙잡기 위해서 이곳이나 터에다가 차를 조정해서 붙여주는 곳이고 쇠불을 넣어야 된다. 놨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곧 그 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중. 그래서 이곳이 남원의 가장 중심 터전이죠. 그래서 훗날 초등학교가 세웠는데 초등학교 이름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앙초등학교로 그래서 진 거죠. 대모천 옆에 있는 고시엠 있는데 그 옆에 학교 친 것은 성 안에 있는 학교니까 무슨 학교예요? 용이 성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용성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그것이 남원의 탄생사라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선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얘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마을이 생기고 되면 그 선선 지나가다가 마을을 만들어서 우물도 이렇게 해고, 우물이 생기고 물이만 공급되면서 마을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물방울이 퍼지고, 그렇게 해서 물방울 공동체를 생각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선원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또 이 선원사가 그러면 이 남원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네. 노계소라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게 노인정인 줄 알았어요. 노인정이 옛말인 줄 알았는데 이 노계소의 역할이 뭐였는지, 선원사가 비단 종교 시설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해왔었는지 그건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민민지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남원은 백성의 거울이죠. 백성의 거울. 조선시대 때 양방과 상민의 계급이 구분되어 있을 때 그 경계의 벽은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리꾼이 남원에서 늘 많이 활동했던 소리꾼들이 공연을 하는 거죠. 평양감사 환영잔치도 가고, 또 뭐 양반치 공연도 가고, 또 대궐에 가서도 공연하고, 공연하면 그 가장 조선시대 때 8천민 중에 한 부류였다는 소리 광대가 지체 높으신 평양감사나 임금이나 원님이나 양반들 앞에 모시고 두고 수많은 관객들이 남녀노소 상호공사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그 소리꾼이 금는 금벽에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양반들 탄핵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탄핵하는 거. 양반들 나쁜 놈들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것을 양반들이나 그 공연장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 그 나쁜 놈들 박수 치고 똑같이 취임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어려울 테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남원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남원은 백성의 호흡이었다. 뭐 이춘향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남원 백성들에서 나와서 조선팔도로 유통했다는 거예요. 유통했다는 거. 근데 그 남원 사람들이 그런 시장은 주인이 남원이다.
남원의 주인이 백성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이는 결집체가 필요하다. 그 마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열부승의 정책으로 사찰이 존대받지 못하고 정체성을 갖지 못한 시기에 원님을 비롯한 남한의 원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선언사 사찰에 모여서 많은 이 현안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호의 발전을 토론하고 그랬다는데요. 그의 얘기는 그랬다는 얘기는 이 선언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결집시켜서 그 결집된 사람들이 각자의 인문력을 더해서 그 인문력으로 우리 남원을 문화역사문화도시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네. 될까요? 그 선생님, 김종근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방이라고 하는 동서남북 있잖아요. 동원, 서원, 북원. 근데 남원이라고 우리는 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원이란 그 의미가 더 이렇게 광대하고 심오하고 어떤 근원적인 그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본에 가서 이제 어떤 토론회 강의 갔을 때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남한은 조선의 동서남북 중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남쪽 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가장 문화 말살 정책을 샘플로 시작해본 것이 그래서 남원이었다. 그렇게 시작했고. 그래서 남원의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문화 말살 정책을 어떤 샘플로 해야 되는가, 조선 팔도를 그 샘플을 시작한 것이 남원이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어나가면은 그 인문력, 직강도라고 하셨는데 되게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또 제가 알기로는 일제강점기 얘기하셨으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곳에서 되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소인꾼들과 같이 해서 네, 그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기자금을 전달하는 일에 네, 지금 아까 초반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찰이 목탁소리, 불경소리, 종소리에 가려져서 그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의 얘기들이 전부 다 창고에 수장돼 있다. 그것을 우리 세대들이 꺼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 그런 건데 그 중에 이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부전이니까 기록은 없겠지만 부전에 보면 남원에 이제 건번이라는 것이 있었죠. 조선 갑오경장 이후에 교방이라는 기생천 쪽들이 활동했던 그 교방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기들 권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 교방 이제 건번을 만들었는데 다만 건번은 지금의 그 왕을정 옆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이 건번의 그 멘토들이 이제 그 노예소 어르신들이에요. 전부 다 어르신 남원의 유지나 뭐 그런 정치에서 정신력이 높으신 그러신 분들이었는데 이런 일화가 있죠. 여기에 보면 바로 이제 보시는 그 모가나무가 있습니다. 300년 된 모가나무가 권관에서는 매월 보름이 되면 마당에 이렇게 우리가 마당에다가 소리창을 여는 거예요. 소리창을. 그래서 이제 여기 지난달에 공연했던 그 민살풀에서 했던 그 선생님이 어머니 이제 조감도 선생님이 구건권 출신이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 따님한테 늘 한 얘기 그랬다는 거예요. 권관에서 만드는 동기자금이 어디로 갔는 줄 아느냐 늘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록한 것을 전부 봤더니 이렇게 조합이 된 거예요. 1926년, 7년, 8년 그 무렵에 일본의 대전 천황이 죽고 소화 천황이 등극을 한 거예요. 새로운 천황이 새로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천황은 왕이 아니라 하늘의 다스리잖아요. 하늘의 신이잖아요. 그 소화 천황이 새로 등극을 했으니까 통치를 받는 조선의 모든 고원들도 소화 천황 봉축 대리를 해라. 소화 천황을 봉축하는 부처님까지 봉축하는 큰 행사를 해라. 그렇게 하려면
축하 공연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연을 하라고 남은 일본 헌병대, 남은 이제 뭐 시치안대, 뭐 군수 다 모아가지고 그 건번을 갖다는 거예요. 그 건번에서 이렇게 소아천왕 공축 대회를 남원도 해야 되니까 그날 행사를 할 때 건번이 공연을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의 우리들 상식으로는 권력으로 어쩔 수 없이 했겠다 했긴 했는데 이런 일화가 있는 거예요. 아무 한다 안 하면 될 거 않고 거기를 후원하고 있는 노회서 어르신들하고 기생들 12명이 나와서 딱 노래 한 대목 했다는 거예요. 한 대목. 여보 사또님 듣조시오. 여보 사또님 듣조시오. 충신은 돌삭이군이요. 별열은 불경이 부열인 것을 사고는 어찌 모르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두 임금을 섬기지 못한다. 조선의 임금만 섬기지 일본 천황을 섬기지 못하겠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검번은 탄압해서 검던이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지금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 있는 그 자리로 광화문 담박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 검번들이 매월 보름날 소리청을 열었어요. 한 달 동안 배웠던 소리나 춤이나 기회를 동료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청을 열면 지리산 인근의 함양, 산청, 곡성, 저기 가깝게는 임월, 임실 이런 장수 이런 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소리청에 하게 발표하는데 소리청은 구경하면서 무엇을 내요? 관람료를 내죠. 공연료를 내는데 공연료는 핑계고 독립자금을 내는 거예요. 독립자금을. 그러니까 독립자금 누구도 냈어요. 일제강점기 때 중추원 가장 일제 최고로 친일파 중에 최고로 급이 높았던 박욕희도 독립자금을 낸 거예요. 독립자금은. 그런데 늘 형사가 감시를 해요. 감시를 하니까 독립자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기생들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님들하고 암호를 낸 거예요. 암호. 갈까부다를 부르면 그 사기청 소리 발표에 갈까부다를 부르면 일본 형사들이 감시하고 있으니까 공연료 독립자금을 내면 안 된다. 그래요. 갈까부다 갈까부지 그 부르면 그 다른 독립자금을 안 내. 그런데 점잖은 신을 부르고 점잖은 신 도련님이 대우변으로 나가면서 하면 일본 형상검들이 술 먹으러 갔다. 없다. 그러니까 돈 내도 된다. 그러면 돈 다 내가지면 그 돈을 어디다가 갖다 놓냐. 선언사 모관나무 밑에 땅속에 보면 항아리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항아리다. 그런데 그 항아리를 갖다 놨다는 것을 그 독립자금을 가져간 우만원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또 암호를 정하는 거예요. 화초장나무에다 갖다 뒀다는 화초장나무. 우리가 흥부가 박을 타가지고 화초장에 응급보호가 몽땅 화초장 길자리 나왔잖아요. 그 화초장 농을 오가나무로 만들어요. 오가나무로 만드는 것이 화초장이에요. 그러니까 화초장 나무에다 갖다 놨다. 만약에 일본 형사가 화초장 찾으면 모르게. 그래서 그 독립자금을 해서 김구 선생 독립 중국에 가서 그 운반하는 사람이 강남중이라는 명창이에요. 강남중이라는 명창의 부인이 훗날 남원 검구원의 희생 이중선 명창. 그래서 그 공로가 너무나 훌륭하다 해서 김구 선생이 강남중 명창한테 오연이라는 꼴을 줬다.
공무원 대단하죠? 네. 박수 한번 주시면 돼요.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우와 이런 내용이 숨어 있었구나 하면서 엄청 감명 깊게 그 부분을 읽어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빌려드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이 공간은 사실 내 집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내어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내어줬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또 우리 사망자들의 인치 안치소로 이렇게 달을 마해버렸는데 내어줬던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지역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 얘기도 좀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1000년 동안에 이 선원사가 남원과 같은 인간성 쌍둥이였다. 운명을 같이 했다. 그 얘기는 근대까지 이루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집하면서 사실은 600개짜리로 썼어요. 그래서 누가 증언했다 그런 건 다 주석을 다 썼는데 이 한 달 전에 영의제를 하면서 영의제를 하면서 참석하셨던 분들이 노래 이제 가수분들 또 우리 제일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마음을 내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1000년 동안 이어졌던 마음이 100년 동안 끊어졌는데 다시 이었다. 스스로 와서 이어졌다. 너무 고마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담대가 좀 필요하다. 인연의 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이나 뭐 이런 것이 없으니까 밥을 잘 대접해 줄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기록을 다 남겨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뒤에 책에다 전부 다 실명을 쓰고 공연하신 분마다 다 사진을 모아서 그렇게 사진 기록을 해둔 거예요. 여러분 몇 분 안 오시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오늘의 이 시간이 기록으로 남아서 남원의 한 줄기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이 1000년 동안 이어져 와서 근대까지 있는 거예요. 50년대, 60년대, 50년대 뭐가 있습니까? 빨치산 토벌 작전이 있잖아요. 빨치산 토벌 부대가 남원중학교회가 본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치산 토벌할 때 군인, 경찰, 그 부대가 있으면 뭐가 생겨요? 반드시 환자나 부상병들이 생겨난다잖아요. 전투에. 그 부상병, 사망자, 환자, 그 사람들을 모아서 치유해주고 관리해주는 곳이 터전이 여기다. 지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지금같이 영안시설이 없을 때 죽은 시체를 안치할 곳, 아무도 턴을 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호사가 기꺼이 내준 거예요. 그 시체를 안치하는 곳, 또 사망자를 치료하는 곳, 그런 곳까지도 60년대까지 이어졌다. 50년대, 60년대까지. 최근에 그것을 저한테 들려주신 분은 60년대, 60년대 이곳에서 중학교 때 하숙을 하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왜 50년대, 60년대 이후에 이 선언사가 별나라가 됐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첫 장에 있는 지도 1700 중 50년대경에 남원의 호수가 11,500호예요. 그러면 6명 정도 되면 7만 명.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숫자하고 비슷했다. 그런데 그때는 똑같이 물방울 공동체였다. 갈등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 그 정신이 가장 남원의 자존감이었다. 그래서 조선에 속담이 있다고 해요. 딸을 낳으면 시집 보내고 싶은 곳 일이 남원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도 시집도 많이 왔다. 그렇게 합니다. 많이들 시집 오는 곳 남원이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시집을 나가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고. 네. 이쯤에서 저희 지금 오늘 공연을 또 해주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시도창 공연. 어디 계신가요? 키로장 선생님 지금 안 오셨어요? 네. 네. 더하다니 없이 좋네요. 그럼 또 저희 공연을 준비하러 오신 분이 계시죠? 맞죠? 네.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원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봤어요. 원래 8시에 끝내고 마지막 공연을 듣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공연을 좀 당겨보도록 하고 저희는 또 얘기를 좀 더 가진 후에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저번에 공연, 우리 한 달 전에 공연에 오신 분들 오시면 답례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제 만드는데 그 책장을 넘기시면 거기 네모로 되는 칸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주인이란 칸인데 그 칸에다가 빈 칸에다 자기 이름을 쓰신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자기 이름을 쓰고 옆에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 그 책을 받아서 빈칸 위에 동그라미 위에 빈칸이라 쓰는 거예요. 그걸 계속 돌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문서에 화합을 이렇게 했다라고. 대단한 마상 아닙니까? 대단한 마상. 한번 해보세요. 네모에다가 자기 이름 쓰셔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책을 주세요. 그럼 옆에 사람은 그 동그라미 밖에 빈 공간에다가 이름을 다 쓰세요. 오른쪽으로 들어보세요. 오른쪽으로. 네. 네,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쌓으라는 그 책이 자기가 쓴 이름이 자기 이름이 돌아오면 그 책이 자기 책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밖에다 책 없어? 이 뒤에 있을 책 많이 있어. 여기 가상이라서 하고 이름을 써가지고 가운데는 본인 이름. 네, 우리는 밖에다. 가운데가 있는 사람이 그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송기문 가수님이 잔잔한 음악을 이렇게 쳐주시면 분위기가 아주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운데서 쓰라고? 네. 자기 이름은 그게 쓰고 여기다 자기 이름 쓰세요. 그 거꾸로 돌린 사람은 뭐요?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공연 중에 사인을 돌리는데 공연을 하시는 분께는 조금 받으세요. 참혹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가지고요. 일부러 소개를 조금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와야 되는데 안 와. 저희 사인을 요거 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소개하면은 그때 나와서 노래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양기곤 쓰시면 돼요. 하여튼 뭐 지금 이 그 뜻깊은 행사가 100년 동안 끊겨졌던 행사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일당백의 모습으로 혼신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종근 선생님 강의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거 서명 이후로도요. 왜 이렇게 사회를 잘 보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희. 예. 지금까지 사회를 잘 봐주시는 선생님 이름이 조남이 서현희 선생님이었습니다. 명사회자이신 것 같습니다. 책도 다 정독하시고, 지금 아름다운 선율을 이렇게 연주해 주신 분은 손기문 어느 정도 저희 지금 가수이십니다. 장인책 사인회가 끝난 것 같으니까요. 네,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사인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정말 그 남원의 김광석 전국을 손기문 유람하시고 돌아가신 선생님. 분입니다. 너무 고전적인 멘트였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이만한 멘트가 또 없습니다. 네, 정말 노래를 불렀다면은 다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로 뜨겁게 분위기를 불태워주시는 분이신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송기문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노래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소문. 네, 알겠습니다. 원래 노래는 장비빨인데 오늘 자리가 잘했니 만큼 김광석 노래.
예. 오, 기가 막혀. 잊혀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정을 보니 눈앞에 들썩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했을까. 창틀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마음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창틀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멋짐. 행복해요. 네. 예. 네. 행복해요. 세 곡 더. 가을이 다가오니까 가을 노래 하나. 제가 노래 중간에 벌레 울음소리를 낼 거예요. 그거 같이 그 벌레 울음소리를 아신다면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높은 다지를 흔드는 내 소리에 묻혀 내 울음소리는 마치 노래가 아니요. 풀리벗고 있을 한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콩불이 뜨며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통하는 누루.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뚜루루루 지금은 내 윗대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 하늘이 어린 풀수리에 내려와 빈적이고 계단을 타고 이 땅 위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소리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뚜루루루 뚜루루루 보내는 내 파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누구의 가슴 위로 실려 갈 수 있을까 다 같이 뚜루루루 아 좋아요 뚜루루루 짧게 뚜루루루 작게 뚜루루루 감사합니다. 세곡은 해야지. 세곡은 해야지. 네, 귀한 노래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대화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예정된 시간보다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 질문을, 대화를 이어가는 것보다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을, 네, 질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책의 표지가 인문역 식강서잖아요. 그런데 인문역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책업 조사를 하러 다닐 때는 한글을 잘 못 쓰신 할머님도 쉽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공부를 했던 세대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사 수많은 지식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습득하고 이런 세대에 사는 우리 세대는 우리 앞에 세대에는 살았던 할머니 세대에 가지고 있던 할머니 세대들이 향유했던 지식의 편파인 것밖에 안 돼요. 인문이 뭐냐? 남원 강화로 오작교 다리 구멍이 몇 개 해요? 우리 선생님? 3개. 3개? 네. 네. 또 우리 임 선생님? 저 3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보면 오작교 다리가 4개죠. 4개. 그런데 그 지도에 보시면 3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3개였어요. 왜 3개였을까? 인문역이 뭐냐? 오작교를 놓자. 그러면 지금과 같으면 원님이 시장님 의지대로 다 만든 거잖아요.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시장님이 과학 지식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라.
했으면 그렇게 하고 공청회 거쳐서 하는 거예요. 시민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오작교가 수많은 원님이 거쳐갔음에도 원님 뜻대로 하나도 안 됐을까, 광화루가. 우리 나온 백성들의 인문력이 튼튼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작교를 구멍을 세게 놓은 거예요. 왜? 옥황상제가 사는 광화루가 있잖아요. 광화루. 임금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사대국밖에 못 간 거예요. 사대무슨 경수 이런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일반 백성은 궁궐을 갈 수가 없어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을 지나가려면 일반 백성은 못 가요. 그러니까 남한에다가 우리 백성들의 유토피아를 만든 거예요. 광화루를. 그래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면서 천지인, 사람이 하늘과 땅과 똑같다. 그래서 구멍을 3개 처리했어요. 천지인 사상에서. 그래서 그것이 6년 동안 지나간 거예요. 6년 동안 천지인의 사상이 남한 광화루에 축적된 다음에 이제는 하나를 더 냈어요. 구멍을. 그래서 그 오작교를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산업공상, 동서남북, 순하추동 요렇게 누구라도 임금을 만날 수 있는 소통로를 대자. 그래서 천지인의 세월이 끝나는 그 세계를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얘기를 만든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라도 임금을 만나는 다리다. 만나러 갈 수 있는 다리다. 동서남북 어디 사는 사람이라는 거. 산업공상 태어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순환수도 어느 때라도 그렇게 4개의 구멍을 넣은 이유는 그거잖아요. 남한의 새로운 원님이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새로운 내 공적이 있어야 돼. 오작교 뜯어보고 더 넓게 오고 다리도 8개구나.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손안을 못해. 왜? 다 30살을 중심으로 한 남은 백성들의 노래소가 백성의 디자인이 세상에 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문화 고시로 디자인되어 온 것이잖아요. 인문력이라는 그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는 그러한 다양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 아니면 자긍심이 사라질 때 책을 펼쳐보시면 어머나 또 자존감이 뿜뿜 올라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책을 다 안 읽어보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활용해서 마음껏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서른사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해 갈 건지 궁금해요. 네, 이게 그 30살을 알면 남원이 보인다. 그래서 30살 얘기를 꺼내면 남원의 정치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에 사신 분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와보신 거예요. 40년 동안도 안 와보고. 이 도대체 뭐 했던 것인가, 저인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명도 없고 2명도 없고 이런 것들을 남은 건물의 마당을 이 30살에서 건물이 아니라 마당에서 이렇게 선택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일본의 우에로 공원에 배낭을 들고 부분 들고 갔어요. 거기 가면 이제 수많은 나라에서 길거리 공연을 하잖아요. 10분, 20분. 한 명도 상관없어. 한 명도 없어도 돼. 그렇지만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새끼를 치는 거예요. 한 명도 구경하는 사람이 없지만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지나가면 보고 기록을 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건번에서 했던 그런 문화가 이 마당에서 노릇날마다 있었어요. 한면으로든 두면으로든 상관이 없거든요. 정말. 이 30살 밑에는 북항동이에요. 대나무 숲이 있어요. 대나무 숲. 위에는 갈치동이에요. 왜 대나무 숲을 독립에다가 왜 대나무 숲을 조성해놨을까요? 그래서 대나무 숲쟁이가 지금 북항동이 된 거잖아요. 왜 남은 사람들은 시내 위에 자무성 위에다 대나무 숲을 만들어 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대나무는 방풍기만 거든요. 바람이 태풍이 불면 하는데
남원은 태풍이 지나간 곳이 남원성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방풍님을 위해서 바람을 막기 위해서 대나무 숲을 조성했다는 것은 우리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해. 왜 그랬을까? 남원은 백성이 보고 있다. 그래서 백성을 탄압하거나 백성이 세상으로 추락하는 이런 권력자가 나타나면 죽창을 들고 간다. 죽창을. 제가 조사하라고 이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우리만 정원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 개념으로. 도시 개념으로 풀이를 하니까 답이 안 나요. 인문학적으로 그래요. 저도 부천 유래권 하면서 왜 대나무 숲을 독립이라고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정신이 많은 정신들이 계십니다. 그 10,000명이 죽어서 정벌해서 그 다음에 위령기에를 지나갔어요. 시체가 상당히 사는데 그 다음 가문에 위령기에를 못 지내요.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지냈어요? 살아있는 남은 사람들, 지원해주러 오는, 기수술해주는 운동사람들, 임실 사람들이 30살에서 모여서 괴물을 만들었어요. 괴물을 들고 지금 만인총 기획 여단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2년 3년 있다가 벼슬 한 사람들만 8중신, 7중신만 모셔다가 원내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순례사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백성들의 위협계는 다 어찌됐어요? 남은 백성들이 모은 30사에서 피눈물 나죠. 남은 만인총이 남은 여기에 있다가 왜 60년대 거리 갔을까요? 지금 자리로 만인총이 왜 지금 이제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업단지 조선에서 하려면 수많은 의견이 있죠. 노동도로 가야 된다, 부천으로 가야 된다, 하실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지금의 자리로 만인총이 갔을까? 정의원 대란 이후에 그 10,000명의 영혼을 모시는 여대단이 만인총, 지금 만인총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혼을 모시는 자리가 그 자리가 거의 만인총을 가야 된다. 그 의견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분야의 의견을 공정해야 돼요. 인문학은 엄청 중요한 거죠. 엄청 갈등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우리 궁금하신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전적 옆에 중앙국문학교 다녔는데 국문학교 때 여기 와서 이제 술래잡기도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생각은 좀 많이 이제 갖고도 오고 그대로 좀 있기도 하는데 이게 칠성각이 이제 7월 7석 우리도 이경쟁 같이 했잖아요. 연재 7월 7석 날 그 오작교 그것도 이제 7월 7석에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선운사 그 모종 총소리가 남원 8경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도령이 의사돼 가지고 이게 3회 오리정이 올 때 이 들려요. 또 그리고 또 선운사 가을루 국악에 있는 시에도 거기에도 선운사 총소리가 살짝 들렸다고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칠성락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 그 판소리에 사라하고 또 사라 위에 토끼 여기가 양쪽에 있고 가을루 옆 서당에 보면 정중앙에 그 별주구 사라 위에 토끼가 있고 이게 보면 선원사하고 가을루하고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것도 이 칠성각도 이 분노 그림으로 있을 때 이게 일제가 이게 가을루를 자체 침탈했을 때 이 칠성각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원사하고 이제 가영자 여기에 보면 독립자 우리 김용로 선생님 항상 선원사에서 독립자 운동 모았고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제 저도 김영문 선생님 말씀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도 그런 말이 비가인가 정말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좀 들어도 실감이 안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좀 입증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향토라는 기록과 구전이에요. 기록이 10%고 90%가 구전이에요. 그래서 그 구전을 뭐 할머니, 어르신들한테 다 체록해서 기록으로 해놔야 그것이 또 역사로 기억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유재나 불타고 6.25 이런 전쟁 속에서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런 구전 조사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가깝게는 곡성, 한양, 임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향토사가들이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하나였어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전체적으로 목표가 하나를 뭐 정적으로 간 거예요. 향토나 백성들의 옆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중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 한 번도 안 물어봤으니까 내가 대답을 안 한 거다. 누가 물어보도 안 했는 거예요. 안 하니까. 물어보도. 여기 남원성 안에 감옥이 있었잖아요. 남원성 안에 감옥. 남원의 감옥이 어디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 보지도에 보시면 남원성이 있어요. 성 안에 감옥이 동그랗게 있었어요. 그 감옥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었어요. 농협에 타가리. 그거가 성 동북성 기업자 끝이거든요. 거기가 감옥 자리예요. 왜 감옥을 그 자리에다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원사 종소리를 아침 저녁으로 듣고 교화해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인문력이 백성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원성의 구조나 남원성의 건물 배치나 모든 여제단이나 상황단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조상의 지혜 다 없애고 빈터 돈 사고 사는 거 공유지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도시 디자인이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설치되는 것, 감옥자리, 여단자리, 성악단자리, 칠석자리 절대 천자는 왜 가겠어요? 손 못 대는 거잖아요. 손을 못 대요. 왜? 그 자리가 최적지라고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의견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감옥자리가 거기에요. 네, 그래서 이 책 안에 보시면 그거에 관련된 부서는 다른 이야기도 수록되어 있고요. 또 칠성강의 토끼와 사라도 책 속에 있어서 아마 읽어보시는 분들은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질문까지 받아봤고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시간이 너무 궁금한 얘기들이 많지만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한 분만 더 아쉬우니까. 네. 네, 우리 스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 그렇게 하시죠. 네. 스님한테 여쭤보건데, 손님이 이제 남원분은 아니에요. 이제 남원에 오셔서, 그동안에 선사가 이렇게 이제 담이 높아서 이렇게 주인들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거 있었는데, 이제 우리 스님이 오셔서 그걸 좀 깨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남원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시려고 마음먹은 게 앞으로 그 계획을 좀 우리 김용문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서 여기 선운사의 그 중요성 그리고 주민들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 스님이 이제 인지하시는데 앞으로 그 포부와 계획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한번 좀 듣고 싶고 우리 이제 김용문 선생님한테나 듣고 싶은 얘기는 백야옥리 물방 공동체가 이제 새롭게 탄생을 저는 했으면 바라는 마음이고 그걸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누가 구심점을 찾아서 그걸 계속 이어가고 또 이렇게 단체가 형성이 돼서 나만의 구심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또 비전과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그걸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셨고 스님께서 먼저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갑자기 답변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앞에 와서 여기 앉아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좋네요, 이 마당이. 저기 뭐 사회자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좀 몇 명 안 앉아 있어도 참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포근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선원사 이렇게 와서 이 마당이 너무 좋더라고요. 봄이면 벚꽃이 피고 이 벚꽃이 피어있는 봄밤도 좋고 또 여름밤도 좋고 또 이 겨울과 같은 이제 가을밤도 좋고 또 낮도 되게 좋고 하고 그래서 이 마당이 정말 이제 남원 사람들의 정말 이제 넓은 편안한 그런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저는 이제 늘 이렇게 가졌었는데 우리 또 김영훈 선생님께서 그것을 아주 이렇게 내용 있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바로 이 선원사의 어떤 마당이 남원 사람들의 어떤 넓은 마당이었고 또 여기에서 남원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이제 의논할 일이 있으면 의논도 하고 또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기도 하고 했다 어떤 자리였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선원사가 오늘 보니까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저는 이 넓은 마당을 이제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선생님도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청국장을 좋아하는데요. 발효가 용태하게 제가 제대로 된 음식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선진국들은 콘텐츠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세계 여러 군데 다닐 거예요. 특히 음식이 중요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바로 음식을 관련돼서 천년 고도가 되는 경주, 오랜 세월 역사가 있으면 그 음식도 오래된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걸 찾으라는데 최근에 남방에 와서 청국장을 조사하러 다닌 거예요. 청국장. 일본은 뭐 낙고가 있잖아요. 한국 청국장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거짓말없이 얘기를 해줬어요.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 남은 지역 같은 청국장이 있지 않다.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청국장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라고 생겨요? 생각하세요. 콩이죠. 콩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100%죠. 그런데 콩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는,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청국장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는 짚이라고 했어요. 짚을. 왜냐면 음식이 약이다. 음식으로 낫지 못할 병은 없다. 그럼 청국장이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 콩뿐만 아니라 콩을 발효시키는 매체, 바실리시 균, 그 균이 들어있는 지푸라기. 그래서 마을에서는 청국장 논을 따로 만들어요. 음식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농사를 석 달 동안 10월 30일 날 마을 사람이 다 모여서 우리 동네 두 마디 있는 중에서 사건장이는 한 마디는 누가 질 것인가를 선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투표로 해. 우리 마을에서 1년 동안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군가를 써내 한 명씩.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그 동네에 사건장이는 노는 농사를 지어요. 가장 착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볏집에서 누가 살아요? 가장 착한 청국장을 띄는 바슬리시 균이 살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농사 짓는 볏집으로 갖다 쓴 것이 아니고 그 가장 착한 사람이 농사 짓는 볏집을 갖다가 청국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청국장이 착한 음식이 돼. 그래서 이웃이 나눠 보니까 이웃이 사촌이 돼요. 이런 문화가 있습니까? 맛이나 손맛이나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1000년 동안 우리 지역에 있었던 문화예요.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음식 문화를 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황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맨날 똑같죠. 어떤 조직이나 이 조직이 힘이 세상을 바꾸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인구 7만 명의 인문력을 가지는 집강소를 만들어내기라는 것은 아직 하늘의 별따기다. 현지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렵다. 그렇지만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나중에 창대해진다. 그래서 내일, 내달, 내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기회를 좀 가져서 사람들이 자꾸 스님이 말씀드린 같이 향기가 퍼져나가서 향기를 찾아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로 유인된 사람들이 지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스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선생님 같이 남원의 신앙송을 잘하시는 분이 있다.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들이 어디 신앙송하면 여기다 천 따라서 한 번도 글씨 써본 적 없는 할머니를 모셔서 시도로 글 만들어주고 몸을 갖다 주면서 할머니 이름도 써보세요. 그래도 좋고 그리고 여기도 글씨 못 쓰면 그림을 그려도 되고 이런 퍼포먼스 그래서 공부를 했던 희요청, 희요무 이런 것들 그래서 나도 내가 평생 동안 글씨 한번 써보지 않고 이웃 사람들이 나 존재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적도 없는 나가 선언사에서 그 훌륭하신 서키 나무하면서 노래하신 분 춤추는 사람들 밑에서 내가 내 글씨도 써봤다.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좀 몇 번 하면 몇 번 해서 준비가 모아지면 그것들이 어떤 뭐 조직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말씀이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간 훌쩍 넘겼지만 어느 누구도 재촉하지 않은 그런 아쉽고도 짧은 시간 이렇게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시간이었습니까?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들 이렇게 즐거워하시니까 저도 참 뿌듯하네요. 네,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더 많으시겠지만 네, 다음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얘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토크 콘서트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 책 서명 대신 자기 이름을 가져가시는데요. 네. 아니 이름 안 써야죠. 네, 이상으로 남원의 선호서 문화마당 매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드리대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